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중동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곳곳에서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건물 하나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전쟁은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틀 만에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중동 군사작전이 개시된 겁니다. 테헤란 대통령궁 인근에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이 폭격당했습니다. 미사일 기지가 있는 케르만샤에서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 주식시장 앱을 열어본 분들 손이 멈췄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중동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왜 한국 사람들의 지갑이 먼저 반응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2월 28일 이날은 그냥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현지 시간 오전 10시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폭발음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격 직후 즉각 발표문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대한 전투가 시작됐다.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개, 스텔스 폭격기,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직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의 미군 기지가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란 영공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항문을 잠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하락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동의 폭발음이 한국의 경제 지표에 즉각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전쟁과 한국 경제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 고리의 이름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해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스 해협. 이름은 낯설지 몰라도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56km, 제주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좁은 물목 하나를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주요 산유국에서 뽑아 올린 원유 전부가 이 해협을 거쳐야 세계로 나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회 경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뜁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해협이 하루라도 막히면 한국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이번 공습 직후 이란은 즉각 경고를 날렸습니다.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실제로 이 해협에서 기뢰 설치와 함정 봉쇄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란의 손이 닿는 거리에 호르무스 해협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협 하나가 막히는 순간 한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제일 먼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이 움직였을까요? 이번 공습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트리거는 무엇이었을까요? 26년 2월 26일 공습이 시작되기 이틀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농축 우라늄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사실상 백기항복 요구였습니다. 이란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했고 이틀 뒤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트럼프 대통령은 8분짜리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동원된 전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 등 항공모함 전단 2개, 스텔스 폭격기.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 배치된 미군 전력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외신은 이번 공습이 나흘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핵시설을 한 차례 공습했습니다. 당시 12일간 교전이 이어졌고 이란의 핵 능력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핵 포기를 끝내 거부하자 2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의 반격은 빨랐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과 드론 발사를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 여러 곳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대규모 폭발이 확인됐습니다. 테헤란에서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이 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레드라인은 없다. 중동 모든 미국과 이스라엘 자산은 이제 합법적인 공격 목표다.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반격을 개시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란 정권 교체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동 전역이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란이 반격을 확대할수록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가 직접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당신의 장바구니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2025년 6월 1차 공습 때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밀 유도탄을 이용해 핵시설만 선택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시에 이란 전역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습 대상이 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 군사정보시설, 정권 상징시설까지 목표물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선언하면서 이례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 영웅들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때는 단 한 명의 미군 사상자도 없었다고 자랑했던 트럼프가 처음으로 미군 희생을 미리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이번 작전의 규모와 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공습 이전에 이미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한 것으로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됐거나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이란. 이것이 지금 중동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어떤 경로로 충격을 가져오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이제 핵심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를 직격하는 경로는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란이 경고한 호르무스 해협 봉쇄.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물목이 닫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합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에너지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전체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공산품 가격이 오릅니다. 생활물가의 거의 모든 항목이 에너지 가격에 연동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닌 이유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의 불꽃은 이미 한국 가게의 지갑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육아 충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호르무스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선박들은 우회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입니다. 운송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연료비가 급증합니다. 이 추가 비용은 결국 수입 물가에 그대로 전가됩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중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수요가 줄어듭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전부 이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원화 가치도 흔들립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기피합니다.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돌아섭니다. 원화 약세는 다시 수입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되돌려야 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유가 하나에서 시작된 도미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진짜 공포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2월 26일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제 전망도 어떤 투자 계획도 이런 돌발 변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유가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해협이 언제 봉쇄될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충격은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퇴직자,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맞추는 분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그대로 깎입니다.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노후 자금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한국의 주유소와 난방비 고지서 그리고 노후 자금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육아 급등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경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는 물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공장 생산 비용이 오릅니다. 공산품 가격도 오릅니다. 이 연쇄 반응은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고리는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압력이 생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집 한 채를 노후 자산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월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고리는 주식시장입니다. 중동 전쟁 뉴스가 나오는 날 코스피가 하락하는 패턴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주가가 흔들립니다. 네 번째 고리는 수출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듭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집니다. 고용이 위축됩니다. 이 고리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국내 주식에 넣어뒀고 자가용으로 매일 생활합니다. 이번 공습 뉴스가 터진 그날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보유 주식 평가액이 1시간 만에 줄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점심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리터당 가격이 어제보다 올라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스비 고지서를 보니 이번 달 난방비가 또 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이 세 가지 일이 전부 같은 사건의 결과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중동 전쟁은 뉴스 속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계좌, 주유소 계산대, 가스비 고지서 이 세 가지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후 생활자에게 물가 충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실질 구매력이 직접 깎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 점검입니다. 중동 전쟁 국면에서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 즉 항공, 운수, 해운, 화학업종은 단기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자신의 주식이나 펀드 포트폴리오 안에 이 업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먼저 거치십시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예비 자금 확보입니다. 유가 충격은 생활물가 전단을 자극합니다. 난방비, 교통비, 식료품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분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맞추는 분들은 석 달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 마진이 됩니다. 충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처럼 이틀, 사흘 만에 전황이 180도 바뀌는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루틴으로 전환하십시오. 특히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중동 정세 뉴스. 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내 지갑에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중동은 다시 전쟁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호르무스 해협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고 이게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기름값, 난방비, 식료품 가격이 연달아 오릅니다. 금리 인하가 멈추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원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후 생활자의 실질 구매력이 직접 깎입니다. 이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생활 물가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석 달치 예비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을 매일 확인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한국의 주유소와 난방비 고지서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중동 사태가 본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